안녕하세요. 장윤석입니다. 이 소셜TV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긴급 진단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 상태가 지금 엉망이 돼가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주식시장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지금 고생을 하는데 부동산 시장은 괜찮겠냐 이렇게 걱정들이 많아서 먼저 코로나19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먼저 코로나19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참고 삼아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시장은 지금 폭락이 됐어요. 예. 그래서 기업 수지도 이제 곧 악화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대로 지금 모든 영업도 제대로 이루어지도 못하고 뭐 자영업자들도 지금 뭐 장사가 안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지금이 시작 단계죠. 예. 2019년 4월 2일 오늘 날짜로 볼 때 아직 경기 침체가 시작도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작되지 않겠냐고 보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현재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주식시장이 곧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에도 반드시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폭락에 따른 여파로 부동산에 악영향을 준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호황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도 부동산이 앞으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매수 세력의 매수 심리가 주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 가치로서의 부동산 매력이 감소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코로나19 이후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가? 예, 코로나19가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고 장기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언제 끝나는 거에 따라서 변수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어쨌든 현재까지의 그런 영향만 갖고도 판단을 해본다면 코로나19 이전에 어땠냐면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죠. 예. 저금리와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심리가 이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부동산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유동자금이. 그래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니까 정부에서 계속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계속 쏟아냈죠. 예. 아마 가장 많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은 정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힘겨루 양상이 계속 줄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다가 2019년 12, 16 대책 그리고 2020년 20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강남 재건축을 필두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죠. 항상 주택의 선행 기수는 강남 재건축인데 그래서 강남 재건축이 이제 오르만큼 올랐다는 인식이 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강남 재건축 가격이 하락이 시작되면요. 특별한 변수가 또 있지 않는 한은 이것이 강북으로 그리고 서울 변두리 수도권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확산폭이 커지면서 가격극도 커지는 겁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대폭 내렸죠. 왜냐하면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급속도로 침체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침체될 것이 눈앞에 보이니까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렸다가 다시 내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도에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시장에 조금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올려도 바로 부동산 시장이 꺾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승력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올리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는 그런 악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다시 금리를 내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최근에 또 내렸죠. 2020년 3월에. 그래서 지금 0.75% 거의 제로 금리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돈이 남아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야 재테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다시 경제 선순환의 법칙에 의해서 경제를 다시 살리는 이제 이렇게 쓰라는데 이것이 과연 이제 부동산을 살릴 수 있느냐. 왜냐하면 부동산을 살리려면 이게 저금리로 인해서 대출 금리가 낮아서 이걸 가지고 임대 수익이 높은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출을 억제했거든요. 그래서 저금리 시대이긴 하지만 대출을 억제했기 때문에 저금리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그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계속 한번 더 살펴본다면 코로나19 이후에 경기 침체가 이제 올 것이 거의 확실한데 경기 침체가 되면은 부동산 시장은 악화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급급하죠. 그런데 언제 그 여유 자금을 갖고 부동산에 투자하겠어요.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020년 3월 17일 날 기준금리를 0.75% 내는 것이 변수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낮고 시중에 유동자금은 갈 데는 없고 그런데 경기 침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악화될 것 같고 이런 것이 쌓여서 눈치 장세가 이어지지 않겠다고 봐요. 저는. 바로 폭락은 아니죠.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심리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또 유동자금은 많은데 다른 데 투자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부동산을 호시탐 노리는 그런 매수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치 장사가 이어지다가 그러나 결국은 경기 침체 여파가 있고 부동산 규제책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기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1주택자의 동요는 없죠. 왜냐면 어차피 그냥 자기 집 살면 되니까. 그래서 폭락 장세는 없는데 저는 그 대신에 다주택자 중에서 서울 변두리나 또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서둘러 매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제 개인적인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면서 어떤 부동산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예.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은 실거주 투자로 내가 거주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고 투자 목적의 갭투자는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기 때문에 언제 꺼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매수 심리가 꺾이면 거품이 확 꺾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실거주를 매입하더라도 올해보다는 내년쯤으로 연기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오히려 내년이 더 부동산 가격이 더 침체되기 때문에 더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부동산 재테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부동산만큼 또 매력적인 투자는 없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시되 5년 이상 장기적인 계획으로 투자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기를 저는 이제 권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및 재건축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고 단계별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해가지고도 타격을 그렇게 크게 안 받죠. 그래서 10년 후에 개발 효과를 얻는 곳, 대규모 개발이 있는데 10년 후까지도 개발 후광 효과가 있는 데를 찾는 거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아직 지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지정이 되거나 또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불량 지역들, 그런데 금사라기 땅에 가까이 있다든가 이런 거, 서울의 도심에 노후 불량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저 수도권 저쪽에 멀리 나가는 데는 필요 없고요. 서울 도심에 재개발이 가능한 노후 불량 지역을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한다. 이건 괜찮죠. 그리고 활용 가치가 큰 오래된 단독 다가구 근린생활 시설은 언제든지 투자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보유했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또는 싹 철거해서 신축으로 해가지고 다시 부가가치 높이 이렇게 하는 방법을 쓰는 것은 항상 유효한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유동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의 역세권에 신축 빌라 혹은 신축 오피스텔을 일단 갭 투자로, 왜냐하면 대출이 지금 억제돼 있으니까요. 갭 투자로 샀다가 갭 투자로 사는 건 이제 전세 보유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차차 월세로 전환하는 거죠. 예, 뭐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제 돈을 좀 모아서 반전세나 또 월세 이렇게 전환해서 하는 수익형 부동산은 뭐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상가 투자를 이제 계획하시는 분이 많죠. 아무래도 상가가 주택보다는 임대 수익이 높잖아요. 예, 그런데 상가 투자는 경기 침체가 앞으로 장기화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임대 수익률도 떨어질 수 있고요. 또 황금성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가 투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오늘 여러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상당히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머리도 많이 아프고 고민이 많이 이렇게 되는 시점에서 제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코로나19의 부동산 시장을 한번 이렇게 전망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